슬픔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 가까운 이를 상실했을 때 우리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감정에 허우적대며 어찌할 바를 모르죠.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위로를 받고 싶지만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슬픔과 상실의 아픔 속에서 진정으로 위로받고 싶을 때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어젯밤에 읽은 책인데요. 어제 제가 20대에 거의 매일 보며 지냈던 친구 한 명이 외국으로 출장 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아직은 창창한 나이고 아이도 셋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를 더 충격받도록 한 것은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동안, 그러니까 20대 이후로 단 한 번도 제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저 서로 잘 살겠거니 생각하면서 충분히 다정하지 못했던 저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넘어서 일종의 환멸까지 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계속 충격과 슬픔 속에서 멍하니 하루를 보내다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아무것도 잘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가에 있는 책들을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감정에 휩싸이든지 결국은 저의 희노애락을 모두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 때도 책을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의 슬픔과 상실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책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었어요. 슬픔 자체를 노래한 시도 있었고 누군가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애도한 책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책들은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고 딱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뽑아든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할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저자인 마거릿 랭클은 1961년생으로 미국 엘라바마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테네시주에서 온라인 문학 잡지를 창간하게 되고 작가로서 계속 활동하게 됐는데요. 2015년부터는 뉴욕타임즈에 연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소개할 이 책은 그녀의 첫 번째 책으로서 출간 이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는 한글 제목이고 원래 영어 제목은 Late Migrations, 늦은 이주라는 제목입니다. 이 영어 제목은 조금 낯선 것 같고요. 부제가 좀 인상 깊은데요. 부제가 A Natural History of Love and Loss. 다시 말해서 사랑과 상실에 관한 자연사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사랑과 상실에 대한 자연사라는 게 좀 독특하긴 한데요. 저는 이 책이 부제에 참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랑과 상실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오랜 기억들과 또 자연 생물체 속에서 그 대상들을 찾고 있다는 게 이 책의 특이한 점입니다. 외증조 할머니로부터 시작하는 모친족 계보들, 그리고 키우던 개, 거미, 토끼와 다람쥐, 그리고 여러 종류의 새들과 애벌레, 이러한 동물들이 모두 인간이 사는 공간 주변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며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자 랭클은 아름답고도 무심한 야생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삶에 대한 지혜를 배웁니다. 미국 남부지방 대가족 출신인 그녀는 수많은 친척들과 함께 성장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의 어머니죠. 또 외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하는 목의 이야기들이 자연 속 야생 생물들의 이야기와 함께 섞여서 193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과거의 경험, 기억들과 오늘날 그녀가 자연과 함께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직조되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외증조 할머니, 외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씩 상실해 가지만 그녀는 그 상실의 슬픔을 돌봄 과정 속에 있었던 경험과 또 아름다운 추억 속에서 하나하나 부드럽고 공들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주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외외증조 할머니와의 아름다운 기억을 먼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 할머니, 내가 속삭인다. 나는 외외증조 할머니 옆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어깨에 손을 얹는다. 올리 할머니, 창밖에 늑대가 있어요. 늑대가 들어오려고 해요. 올리 할머니가 팔을 뻗어 부드러운 손을 내 손 위에 올린다. 올리 할머니가 소리를 듣는 것이 느껴진다. 소리는 전혀 나지 않지만. 얘야, 그건 늙은 새 사냥개란다. 올리 할머니가 말한다. 너는 그 개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올리 할머니는 다시 잠이 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가 돌아와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늑대는 숨을 헐떡이고 헉헉거리고 으르렁거린다. 순식간에 늑대가 방충망을 뚫고 들어올 것만 같다. 그게 또 왔어요. 나는 꺽꺽거리며 말한다. 목이 바싹 말라서 비명을 지를 수도 없다. 그게 또 왔다고요. 다시 말한다. 너무 무서워서 침대에서 나가 올리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지도 못한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늑대가 뒷걸음을 친다. 늑대는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이거나 끙끙거리지 않고 어둠 속에서 숨만 쉬고 있다. 외외증조 할머니가 몸을 뒤척이는 동안 늑대가 숨쉬는 소리가 들린다. 늑대는 다시 으르렁거린다. 나는 내 침대와 올리 할머니의 침대 사이 두 걸음을 깡총 뛰어가 올리 할머니가 덮고 계신 이불을 거칠게 들추고 안으로 기어들어간다. 늑대가 물러간다. 올리 할머니가 몸을 떠는 것이 느껴지고 나는 이불을 끌어올려 우리 주변으로 꼭꼭 덮는다. 올리 할머니의 떨림이 싱긋 웃는 웃음으로 변한다. 얘야, 그냥 내가 코 고는 소리야. 올리 할머니가 자신의 좁은 침대 안에 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리를 좁히며 나를 팔로 감싸는 뒤 더 가깝게 끌어당기기 위해 모로 누우며 말한다. 늑대가 내 새끼를 안 데려갔네. 우리에겐 꽤 낯선 동물이지만 늑대가 울부짖는 시골에서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도시에 사는 우리로서는 잘 알기 어렵지만 자연 동물과의 교감 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더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도시에 사는 이 높은 빌딩들과 기계적 소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소외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연 속에서 태어나는 삶, 저물어가는 삶, 모두 각각 기적적인 순간들을 가지니까 말이에요. 그것을 저자는 지나치게 감정을 쏟아붓지도 않은 채로 잔잔하고 아름답게 엮어냅니다. 이번엔 그녀가 1980년에 겪은 학교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최고학년 봄에 우리는 선생님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사실 선생님은 얼마 전부터 우리가 저학년이던 겨울 이후로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선생님에겐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 암이 자신이 10대였을 때 가슴을 앗아간 암처럼 지속되지 않는 혹은 영구적 손상을 유발하지 않는 블랙베리 윈터, 제철이 아닌 때의 일시적 한파 같은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믿었다.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어린아이였고 죽음은 우리를 붙잡지 못했다. 엘라베마에 봄이 왔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에게는 봄이 오지 않았다. 그때쯤 선생님의 머리카락이 빠져서 없어졌고 목소리는 힘이 없어서 거의 속삭이는 듯했다. 그 기억할 만한 해에 기억할 만한 모든 순간 중 나 자신의 재앙들을 가로질러 나를 붙잡아준 것은 선생님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해 봄에 우리가 읽은 어떤 이야기였다. 선생님은 얇은 레코드판과 복사용지 한 묶음이 든 상자를 들고 교실에 들어왔다. 선생님 뒤에서는 선생님의 의붓 아버지가 도서관에서 가져온 레코드 플레이어가 얹힌 카트를 밀고 있었다. 그것이 전쟁 중에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걸 나는 안다. 그 남자는 유계화차 안쪽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마음속으로 연주함으로써 대학살에서 스스로를 지웠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은 뒤 선생님은 레코드 플레이어 뚜껑을 열고 레코드판을 커버해서 조심스럽게 꺼내 턴테이블에 얹었다. 선생님이 바늘을 레코드판 위에 내려놓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1번의 소리가 콘크리트 벽돌 건물의 창문 없는 교실을 가득 채웠다.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별세계 같은 것 같은 어떤 것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구상되고 인간의 손에 의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의 많은 세부들이 서서히 사라져간다. 잘 생각나진 않지만 틀림없이 학급 토론이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도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1번 F장조 2악장의 바이올린 선율을 나는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이다. 내 머릿속에 각인된 그 영어 수업 이후, 그리고 내가 줄곧 사랑할 선생님의 죽음 이후 수십 년이 지났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비탄이 비탄 위에 쌓여갔고 왜 그 병사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 음악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는지 내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 이후 내가 녹음으로 라디오로 셀 수 없이 자주 들어온 그 음악 말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음악을 라이브로 들었을 때 오케스트라가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개를 모두 연주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불가해한 아름다운 한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리어 왕이 나오는 한 구절이었다. 왜 개에게, 말에게, 쥐에게 생명이 있어야 할까? 그리고 너는 왜 전혀 숨을 쉬지 않는가?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1번이 떠오르면서 비록 선생님의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경험조차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됩니다. 자연 속에서 생로병사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죽음도 하나의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랭클이 모든 것을 무감각하거나 거리두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직접 돌봄을 해왔고 그녀 역시 암으로 고통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 이 책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친척들의 죽음은 오로지 슬픈 것만은 아니고 외증조 할아버지는 외증조 할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고 멀리 장미덩쿨을 바라보다가 나흘 뒤에 외증조 할머니를 따라서 세상을 떠납니다. 또 외할아버지를 돌보던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의 죽음 후 몇 년을 더 사셨지만 역시 외할아버지와 함께할 죽음 이후의 삶을 늘 기다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계속 장롱 속에 간직한 채 언젠가 함께 묻힐 날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죽음은 깊고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져 있기에 죽음이라고 하지만 결코 슬프거나 어둡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느낌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말이죠. 너무 많은 움직임의 소용돌이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있기를, 그리고 조용히 귀 기울이기를.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슬픔을 함께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슬픔과 상실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을 토대로 번성한다. 그러나 봄 햇살 속에 아주 가만히 있어 보아라. 그러면 잿빛머리 박새 한 마리가 당신의 머리칼을 걷어 모으러 다가올 것이고 그것으로 새끼를 위한 부드럽고 따뜻한 둥지를 만들 것이다. 담쟁이 덩굴이 집 한쪽 면을 기어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어느 날 핀치 한 쌍이 담쟁이 잎사귀 사이에 균형을 잡고 자리한 작은 둥지에서 새끼들을 달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파랑새들이 나무에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어두운 둥지 상자 속 구멍에서 어린 새가 입을 벌린 채 넓고 환한 세상을 생애 처음으로 유심히 응시하는 모습을, 그런 다음에는 스스로를 하늘에 맡기는 모습을 제 시간에 보게 될 것이다. 적당한 날 창가에서 기다려보아라. 그러면 로즈마리 덤불 아래 숨겨진 솜꼬리 토끼굴이 당신 앞에서 열리고 작은 토끼들이 지난 가을에 나뭇잎을 들어올리고 엄마의 털을 한쪽으로 밀어놓은 뒤 밖으로 나와 귀를 쫑긋 세우고 코에 주름을 잡고 민들레의 씁쓸한 첫맛에 몸을 웅크릴 것이다. 그건 정확히 그들이 원한 바로 그것일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마거릿 랭클의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조금 기운이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상실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역시도 따뜻함과 아름다움으로 또 감싸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또 이러한 책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져와 봤고요. 이 책은 꼭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